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화란 1차 산업 중심에서 2차 산업, 3차 산업,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차 산업은 자연 그대로 직접 자원을 채취하는 것이 있고요. 예를 들면 농업, 농사 짓는 거죠. 임업, 나무와 관련된 거, 수산업, 물고기,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목축업, 양을 기르거나 소를 기르거나 이런 것들, 동물을 기르는 것. 2차 산업, 1차 산업에서 얻었던 것들을 한번 형태를 바꿔줍니다. 이거를 가공한다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광업, 광산에서 일하는 거죠. 건설업, 아파트 건설하고 집 짓고 이런 것들. 제조업, 참치를 참치 캔으로 만들죠. 형태를 바꿔서 가공해서 새롭게 물건을 만드는 것, 제조업입니다. 3차 산업은 1차 산업, 2차 산업이 생산해내는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 그걸 재화라고 합니다. 이것들의 이동하는 것, 소비하는 것, 축적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 예를 들면 금융업, 은행, 보험업, 어떤 피해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정한 돈을 내서 보험 드는 거. 유통업, 택배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도매업, 소매업. 도매업은 물건을 한 번에 많이 띄는 거. 소매업, 작은 가게에서 매매하게 하는 거. 산업화라는 건 옛날엔 1차 산업이었죠. 오늘날로 가면 갈수록 2차 산업, 3차 산업, 최근에는 정보와 관련된 4차 산업까지, 이런 식으로 산업 구조가 1차에서부터 2차, 3차로 변화되는 걸 산업화라고 합니다. 도시화 알아보겠습니다. 촌락에서 도시로 이동이 많아지는 것. 1차 산업은 자연 그대로였기 때문에 촌락에서 가능했습니다. 2차 산업, 3차 산업은 도시에서 가능하잖아요.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촌락에서 도시로 이동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의 인구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도시 사람들의 생활 양식, 도시의 모습이 확대되고, 이런 것들을 도시화라고 합니다. 도시적 생활 양식은 넥스트 1집 도시인 아침엔 우유 한 잔, 점심엔 패스트푸드. 촌락에서는 점심에 쌈 싸 먹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시에서는 롯데리아, 버거킹, 이런 패스트푸드 먹죠. 이런 패턴, 이런 것들을 도시적 생활 양식이라고 합니다. 도시 경관은 높은 빌딩, 이런 것들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관은 눈에 보이는 풍경을 의미합니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생활 공간의 변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우리가 사는 거주 공간은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도시 인구 밀도가 증가합니다. 촌락이 있고 도시가 있었습니다. 산업화 뭐였죠?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3차 산업 중심으로 변하다 보니까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농촌, 촌락을 이사가고 도시로 향한다. 이촌향도 현상이 발생하죠. 촌락은 줄었을 것이고 도시는 늘었을 것이고, 이래서 도시 인구 밀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토지 이용의 집약도 증가. 도시는 촌락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해왔습니다. 땅을 서로 이용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땅 한 평당 자본, 돈은 굉장히 비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촌락보다 도시가 땅값이 비싸잖아요. 평당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평당 투입된 자본의 크기가 크다라는 거죠. 이런 걸 집약도가 크다라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고층 건물은 많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이 많죠. 도시 내부 지역의 공간적 분화. 도시 안에서도요, 어느 지역은 중심 업무 지역, 어느 지역은 상업 지역, 어느 지역은 주거 지역,
어느 지역은 공업지역,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왼쪽 그래프 보겠습니다. 여기서 도심이란 도시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상업 업무지구, 공업지구, 주거지구가 나타난다. 지대라는 건 땅의 주인한테 임대료 같은 거, 대가를 지불해야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건물주한테 건물 세내죠. 이런 것들, 땅에 대한 대가를 지대라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은 사람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지대가 높죠. 멀어질수록 낮고요. 이런 형태를 그래프로 표현한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것은 공업지구라고 해서 전부 다 공업이 있는 건 아닙니다. 주거가 약 50% 이상이 되고 그거 외에도 공업이 있다. 주거지역은 주거가 거의 90%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산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롯데마트 있는 곳이죠.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여기 조촌동 쪽. 나머지 대부분은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나누어집니다. 마지막, 대도시권의 형성. 그냥 도시가 아니라요. 더 큰 도시, 대도시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땅값이 너무 비싸고 지하철 등 여러 가지 교통시설이 발달하다 보니까 즉 집가 상승, 교통 발달 이런 것들로 서울 주변의 경기도로 많이 이동합니다. 그걸 교외화라고 합니다. 서울과 서울 주변 지역의 이런 경기도 지역은 서로 기능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대도시권을 형성하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중학교 때 배운 내용과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생활공간의 변화 두 번째, 생태환경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비해 흙보다 아스팔트 면적이 많아지죠. 풀이 있는 곳이 감소됩니다. 녹지 면적이 줄어들고 이러면 열섬 현상이 발생합니다. 열섬 현상은 도심 주변에 풀이 없는 곳보다 녹지가 없는 곳보다 워낙 온도가 높아져서 선 모양처럼 열이 나는 선 모양처럼 있다라는 건데요. 뉴스를 하나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죠. 20세기 이후에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생겨나기 시작한 현상, 도심 열섬 현상을 설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광화문. 차도 위로 열기가 마치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릅니다. 강한 햇살에 아스팔트가 달궈지면서 열을 뿜어내는 겁니다. 도심 골목은 열기가 더 심합니다.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기는 한증막을 방불케 합니다. 여름이 되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은 농촌 지역보다 더 덥습니다. 도심 열섬 현상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상청 조사 결과 1980년부터 2010년까지 30년 동안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5.3일이었지만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6대 도시 평균은 2배 정도 많은 11일이나 됐습니다. 전국에서 열대야 일수와 폭염 일수가 증가하는 그 추세보다는 6대 도시에서 증가하는 추세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섬 현상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우선 시멘트로 된 건축물이나 아스팔트 도로를 꼽을 수 있습니다. 흙으로 된 땅보다 더 많은 태양열을 흡수하고 서서히 열기를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배치도 열섬 현상에 영향을 줍니다.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구조로 건물들이 세워지면 열섬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미음자로 배치를 한다든지 디귿자로 배치를 하게 되면은 와류라고 그래가지고 소용돌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 와류가 생기게 되면은 바람의 통로를 막게 되고 거기서 정체하게 됩니다. 또 배기가스나 미세먼지가 도시의 상공을 뒤덮으면서 마치 온실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과 에어컨이나 공장,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인공열도 열섬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설다혜입니다. 이거 외에도 도시의
생물종의 다양성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의 변화 알아보았습니다.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삶의 방식, 이 생활 양식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업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오늘날에는 굉장히 많은 직업이 있죠. 예를 들면 예전엔 농사 지을 때 농약을 그냥 사람이 줬지만 요즘엔 농약도 드론으로 준다라고 합니다. 드론과 관련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드론 조종인증 전문가 직업 이런 직업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생활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한 번에 가내수공업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많은 것을 찍어내게 됐죠. 이로 인해서 생활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됐죠. 가게 같은 것, 편의점 같은 것에서 물건도 쉽게 살 수 있게 되었고요. 개인주의적 성향의 확대. 예전에 농사일은 혼자서는 못했습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했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옆집, 윗집 누구 사는지 모릅니다. 직업이 다르고요. 별로 의존하지 않죠. 그래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확대됩니다. 도시성의 확대. 도시에서 나타나는 생활 양식이 이제 거의 전 국토에서 거의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1925년엔 서울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몇몇 도시 중심. 1970년대는 서울과 부산에 촌락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집중해서 이 조량도 현상이 발생해서 이곳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발달이 이루어졌고요. 2010년에는 서울은 정말 커졌고 서울 주변의 도시로 교외와 대도시권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서울 더하기 인천 더하기 경기도 엄청난 대도시권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도시 문제, 인간 소외 문제, 촌락 문제. 첫 번째 도시 문제입니다. 도시에서 첫 번째 주택 문제죠. 사람들은 도시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도시로 막 몰리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 집값은 막 오르고 집은 부족하고 어떻게든 여기에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불량주택도 형성이 되고 이런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교통 문제 많이 밀리죠. 환경 문제, 폐수나 폐기물, 쓰레기 같은 것들로 많은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요. 기타 사회 문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빈부격차, 각종 범죄, 노사 갈등, 회사 고용주와 노동자들의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간 소외 문제, 오늘날은 주변 사람과 소통을 많이 못하죠. 사람이 왠지 기계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인간 소외감, 인간 소외 문제가 발생합니다. 촌락에서는 인구 감소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노동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시설도 부족하고 학생 수는 점점 줄어서 폐교가 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것들 몇 개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다른 말로 그린벨트라고 합니다. 도시가 팽창을 합니다. 점점 도시가 늘어나니까 팽창을 하는데요. 어떤 곳만 확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동그랗게 팽창해라. 무질서하게 팽창하는 걸 막자. 해서 설정해 놓은 것을 그린벨트라고 합니다. 옥상 정원, 열섬 현상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 아파트 요일장, 같이 좀 얘기 좀 해라. 소통 좀 해라. 아파트 같이 공동 문제를 좀 해결해 봐라. 이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고생했습니다.